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 정신과 다르게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은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강도죄를 저질렀어도 길 가다가 침 뱉었어도 대통령 재기간 5년 동안은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5천만 국민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딱 한 명에게 헌법적 특혜를 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헌법 11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정신에 의해서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매우 정교한 정신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면 5년 동안 죄를 물을 수 없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저는 130개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5년 동안은 법으로부터 무사할까?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 여러 조항에 써 있는데 그것이 헌법 66조가 가장 정확합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외국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가의 계속성을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어지는 것을, 끊기지 않는 것을 가장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책무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5년 동안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해주자 라는 매우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헌법적 특권을 부여한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란 수괴 겸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은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독재자의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승만의 발췌 개헌이 있었고 사사오이 개헌이 있었고 전두환의 국보위를 비롯한 개헌이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개헌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우리의 손으로 헌법 1조 2조 정신에 맞도록 만든 대국민 합의 문서가 오늘의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 써있는 130개 조항 그리고 전문에 있는 모든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천 년 동안 아니 가깝게는 현대사 100년 동안 피땀 어려 피로 한자 한자 쓴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이 규범을 대통령 윤석열이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파면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이렇게 우리 모든 국민이 피땀 흘려 한자 한자 쓴 헌법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한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2월 3일)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저도 월당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정규재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집에서 국회까지 20분 좀 안 걸립니다.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이재명 대표에게 몸을 비하십시오. 빨리 집에서 나와야 됩니다. 국회로 오세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러는 거예요. 그거 혹시 딥페이크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빨리 집을 나오세요. 그리고 저도 옷을 입고 국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서 국회 월당할 때까지 20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보좌관하고 4번 통화를 하면서 국회로 왔대요. 근데 4번 통화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놀랐어요. 모든 국민이 그렇게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놀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국회로 달려왔어요. 국민들 덕분에 국회의원들이 헌법 77조에 보장된 개헌 해전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노상원 수첩에 보도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하지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저도 정진욱도 양분함도 강기정도 박규택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엄을 막아낸 것은 우리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피해가 컸을지도 모르는 피해 참극을 우리 스스로 막아낸 것입니다. 45년 전 5월 광주에서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쌓아온 그 역사의 교훈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5.18 명령이 없었다면 87년 지금의 헌법을 만들 수 없었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국회는 즉각 해산되었을 것이고, 국회가 해산되었다면 윤석열의 계엄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헌법이, 피로 쓴 우리의 헌법이 살아있는 오늘의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광주 영령들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계엄의 전제 조건 헌법 77조 1항을 위반했고, 합법적인 계엄이라 할지라도 행정부와 사법부에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되 국회는 노타치, 국회는 손댈 수 없는데 국회를 침탈했고, 헌법 82조에요 국법은 문서로서 행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지키지 않았으며,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탈해서 압수수색한 것도 위헌이고, 그리고 법관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 그 자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헌법적 해석에 따라 파면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었고,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이름으로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파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러분들의 함성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로 자축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 수의 피의자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그가 임명한 곳곳의 기관장들이 언제 다시 후시탐탐 윤석열과 비슷한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명징하게 최근에 판결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하는 대통령 탄핵 조건 200명이 아니라 151명이면 족하다.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일 뿐이다. 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절차적으로 의무적으로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라.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내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갖고 있는 합법적인 헌법적 권한을 다음 주에 행사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죠? 올라오는데 계속 저한테 국회에서 뭐하고 있냐? 한덕수, 최상목 왜 그냥 두고 보고 있냐? 이렇게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면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제2, 제3의 내란 행위는 결코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금 헌법 정신을 드높이 내란 종식과 새로운 질서에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여러분 국회도 광주도 대한민국 국민도 모두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정기를 이곳 광주에서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광주가 앞장서면 국회도 따라갈 것이고 부산도 대구도 대전도 서울도 경기도 강원도 모두 다 광주 정신으로 똘똘 뭉칠 것입니다. 광주 정신으로 전 국민이 대동단결한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